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좌의 게임 시즌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왕좌의 게임 시즌2의 5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전편에서 새끼 악마는 라니스터가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나라를 바로잡아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롭 스타크는 전쟁에서 승전만 올리고 스타니스도 철왕좌를 호시탐탐 노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타니스와 관계를 가진 여사제는 임신을 하더니 검은 연기가 나는 이상한 것을 출산합니다. 대체 이 기분 나쁜 검은 연기는 무엇일까요? 5화 시작할게요. 캐톨린은 협상차 랜리를 찾아가 롭 스타크가 왕좌에 전혀 관심이 없다 말하는데요. 롭의 목표는 단 하나, 라니스터 가문을 부숴버려 붙인 에다드의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랜디가 롭과 동맹을 맺는데 동의하고 이는 스타크 가문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검은 물체가 막사 안으로 스르륵 스며들더니 순식간에 랜디 등 뒤를 칼로 찌르고 사라집니다. 랜디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하고 즉사하는데요. 막사 안에는 캐톨린과 브리엔느 뿐이었고 킹스가드인 브리엔느는 손을 쓰지도 못한 채 눈앞에서 랜디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막사 밖에 있던 두 병사는 랜디의 죽음이 브리엔느 짓인 줄 알고 그녀를 공격하고 병사 둘을 해치운 충심 가득한 브리엔느는 주인의 죽음에 아주 슬퍼합니다. 이곳에 오래 머물면 위험하다 생각한 캐톨린은 우선 브리엔느를 데리고 이곳을 피해 밖으로 나가고 둘은 어렵사리 랜디 진영을 벗어납니다. 그 후 주인을 잃은 브리엔느는 캐톨린의 충심을 맹세하며 그녀를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하면서 적당한 때 자신이 스타니스 바라티온을 죽여 복수하는 것을 허락해달라는 조건을 내겁니다. 얼마 후 자매인 로라스경과 마저리는 랜디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랜디의 남자친구인 로라스경은 아주 슬퍼하는데요. 로라스는 자객이 브리엔느가 아닌 스타니스라 확신합니다. 랜디가 죽자 많은 대신들은 방향을 틀어 스타니스 진영에 가버리는 바람에 스타니스는 동생의 죽음으로 큰 이득을 보게 됩니다. 한편 새끼손가락은 로라스에게 흥분하지 말 것을 권유하며 떠나기 전 마저리에게 진정한 왕후가 될 것이냐 묻는데 또 어떤 음모를 꾸미려는 걸까요? 한편 랜디가 죽은 소식은 킹스랜딩에도 전해지고 소문에 캐톨린이 랜디를 죽였다는 새끼 악마의 말을 듣고 세르세이는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실 랜디의 죽음은 라니스터가에 이득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랜디가 죽고 그의 기수들이 스타니스 쪽으로 돌아섰기에 스타니스가 랜디의 군대를 그대로 흡수한 셈입니다. 지금 스타니스의 육군과 해군은 라니스터의 병력을 훨씬 초과한 상태인데요. 그러나 오히려 여유로워하는 세르세이, 그녀는 대책을 새끼 악마에게 털어놓지 않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세르세이를 감시하는 자 란셀이 그녀의 계획을 말해주니까요. 와일드 파이어를 연금술사들에게 시켜 밤낮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와일드 파이어가 어떤 물건인지 알아내기 위해 새끼 악마는 연금술사를 찾아갑니다. 와일드 파이어는 물로도 꺼지지 않는 장시간 연소되는 가연성 액체라고 하는데요. 불을 붙이기만 하면 강철은 물론 모든 물건들을 연소해버리는 조물주가 만들어낸 아주 끔찍한 불이죠. 영이 멸종된 뒤 와일드 파이어는 타가리엔과의 비밀병기와도 같은 것인데 연금술사는 새끼 악마를 참관시키려 창고로 데리고 갑니다. 재고를 봐서는 킹스랜딩을 다 태워버리고도 남을 양인데요. 사태의 엄중성을 깨달은 새끼 악마는 연금술사에 세르세이를 위해 와일드 파이어를 만들던 것을 중단하고 지금부터는 자신을 위해 일하라 명합니다. 새끼 악마도 파이어에 대해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요. 한편 동생 랜디가 죽은 사실을 알고 있는 스타니스, 여사제가 검은 무엇인가를 낳는 것을 지켜본 다보스경, 그녀의 마법을 직접 두 눈으로 본 그는 스타니스에게 여사제를 조심하라 말해주며 나중에 킹스랜딩을 성공적으로 뺏어온 뒤 여사제가 모든 공로를 차지할 수도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콰스에 입성한 데너리스 일행, 그곳 사람들은 용을 품은 데너리스의 호감을 표하며 가까이 하려 합니다. 콰스의 마법사 파이아 프리는 분신을 만드는 마법을 보여주며 데너리스를 자신의 거처로 초대합니다. 목숨을 담보로 데너리스 일행을 이곳에 들인 자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재력을 자랑하며 이것으로 배와 군대를 넉넉히 사 킹스랜딩을 공격하여 철왕좌를 되찾아오라며 자신에게 시집올 것을 요구합니다. 자로의 목적에 대해 짚어보도록 할게요. 만약 데너리스가 성공적으로 철왕좌를 되찾게 되면 자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예 왕이 되는 겁니다. 수호자 조라를 찾아가 이 일을 상의하던 데너리스, 조라는 반대해 나서며 장사꾼의 돈으로 군대를 사봤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을 뿐더러 착한 마음을 겸비한 데너리스가 반드시 왕이 되어 철왕좌에 앉아야 한다 말합니다. 결국 그녀는 수호자 조라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이와 동시에 라니스터가에 잡혀간 아리아는 어찌하다 보니 타이윈의 시녀가 되었는데요. 이날 타이윈은 아리아에게 어느 가문에 속하는지 묻습니다. 아리아는 리버랜드 출신이라 둘러댔는데 영주 이름과 영주 깃발까지 물어보는 통에 거짓말이 들통나버리고 맙니다. 재차 묻는 타이윈. 이번에 아리아는 북부에 잘 알고 있던 작은 가문을 제대로 얘기해 신분을 숨길 수 있게 됩니다. 그 후 타이윈의 물 심부름을 하다 아리아는 불에 타 죽을 뻔했던 자켄을 만나고 아리아의 도움을 받았던 그는 빚진 3개의 목숨은 필히 갚아주겠다 말하는데 저번에 아리아가 건네준 도끼로 자켄을 포함한 3명이 살아났나 봅니다. 아리아가 복수할 사람의 이름을 3개 말하면 자켄이 복수해준다고 합니다. 반신반의하며 아리아는 포로들을 고문하던 티클러의 이름을 대고 가버리는데요. 한편 강철군도에서 배신자 태오는 선장이 되어 우쭐거리며 어촌마을을 공략하려 하고 선원들은 그를 무시하며 전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지만 누나 아샤는 태온과 달리 선원들의 존중과 존경을 받습니다. 이때 부선장 다그머가 등장하며 태온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선원들이 무시하는 이유는 태온이 아직 실력을 보여주지 않아서라며 선원들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지 않는 한 저자들은 태온을 존중해주지 않을 거라 말하죠. 이어 멋진 선장이 되려면 선원들을 이끌고 약탈할 성을 공략하는 것이 강철군도의 위험이라 말하는 다그머. 태온이 북부를 공격하는 소식은 바로 스타크가에 전해지고 윈터펠을 맡은 브란은 군대를 보강해 적들의 대응에 나서지만 그는 북부를 공격하는 우두머리가 바로 어릴 적부터 함께 생활해왔던 태온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브란은 윈터펠이 바닷물에 잠긴 꿈을 꾸었다며 야인에게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바다는 북부와 아주 먼 곳에 있는 터라 브란은 꿈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바다는 강철군도를 의미해 태온이 윈터펠을 공격해 이긴다는 예지몽이었는데요. 이와 동시에 장벽 밖에서 존과 나이트워치들은 북쪽으로 진군하다 몇 년간 이곳에서 겨울을 보낸 코린 하프핸드를 만납니다. 야인 정보를 가져온 그는 대원들을 데리고 가 야인 두목을 몰래 암살해버리면 두목이 야인들을 데리고 장벽을 공격할 일은 없을 것이라 말하는데 존은 이번 암살 작전에 자진하여 참여하겠다 나섭니다. 비록 레인저가 아닌 사령관의 집사 임무를 맡고 있지만 존은 나이트워치 대원들 중에서 최초로 백귀를 죽여봤던 사람입니다. 또 샘무엘이 존의 임무를 대신 맡아주기로 하면서 사령관은 이번 작전에 존을 참여하게 합니다. 다시 아리아에게로 돌아와 성에서 겐드리와 대화하던 중 비명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보니 한 병사가 성 위에서 떨어진 채 죽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고문을 자행하던 티클러였는데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성 위에서 자켄이 아리아를 향해 손가락으로 이를 만들어 보이며 첫 번째 임무 완성이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5화는 끝이 납니다. 이번 화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했는데요. 가장 큰 일은 렌리 바라테온의 죽음입니다. 병력이 가장 많고 승산이 있었던 렌리 왕은 암살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죠. 왕좌의 게임과 같은 전쟁통에 병력만 많아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용맹함과 음모가 있어야겠는데요. 그 외에 아주 인상 깊었던 사람은 자켄입니다. 신출 규모라며 힘을 들이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대단한 인물인데요. 이쯤에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존하는 인물 중 누구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새끼 악마를 제일 좋아합니다. 선천적으로 난쟁이지만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물론 라니스터 가문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현재까진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상으로 시즌2의 5화를 마치면서 우리는 6화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